라싸에 도착해서 하루 잘 쉬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포탈라군 갔다가 아마 점심 먹고 족항사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시간에는 박거루 광장, 그리고 사진 찍으러 포탈라군 야경을 찍는 이제 하루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행사에서 일정을 짤 때 라싸에 좀 도착하면 우산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라싸 시내 관광을 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출발을 했고 앞에서 이제 가이드가 예정이 들어보니까 제 포탈라군 들어가는 시간이 11시로 예약돼 한 10시쯤 밑에서 출발해서 11시쯤 도착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반 9시쯤 됐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얘기하는 터 보니까 중간에 어디 광장 가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탈라군 가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렸고요.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포탈라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조금 많이 보이는 저곳에 중국 그 지폐를 보면 이제 그림 그렸잖아요. 저희 나라도 이제 세종대왕이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안에 보면은 중국 지폐 중에 포탈라군을 찍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그 각도, 그 장소가 아마 저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저기 모여서 이제 그거 똑같은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上面刻着有经文，人多的人多了，它会破坏。 저 통을 만지지 않는 이유는 저 통 안에 그 경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만지면 이게 다 지워질 수 있고, 그래서 저 통을 만지지 않고 밑에 저 빨간색 손잡이로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在整个这个角度，你会看到刚好在布达拉宫的脚下，这个山脉这里有3座白塔，整个山体连接就是我们拉萨城的龙脉。 저기 앞에 하나, 这边被称作是 둘, 龙头， 여기까지 3개, 그 산부터 해서 但 연결이 是 돼 后 있어요. 面因为各种原因，中间修了一条公路，把龙脉给斩断了，断开了过后，肯定他们当地的信徒就不乐意。你要想办法来连接龙脉，就修建了3座白塔，上面是有一个锁链，先修建完成了马路，把龙脉给斩断了，断开过后才决定修建白塔来连接。 이게 뭐 줄로 연결을 해놨다고 하지만 장족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찾길 뚫는다고 본인들의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간에 끊어놨으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포탈라궁에 이제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저 포탈라궁, 중국 지폐에 그 그려져 있는 포탈라궁의 사진을 찍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백탑이 있네요. 끊겨 있는 백탑. 안타까운 뭐. 여기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엄청 찍고 있어요. 저도 가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라군도 그렇지만 이 끊어진 세계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끊어놓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저 요게 3가지가 한 번에 이렇게 찍히는 게 되게 좋아 보여서. 아까 사진 찍는데 갔다가 지금 이제 그 포탈라궁 앞에 광장에 왔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포탈라궁. 이 차도가 포탈라궁을 직접 갈 수 없게 만들었고, 저 왼쪽에 보이는 백탑을 끊어놓은 거죠. 안타깝습니다. 양쪽에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진핑 주석님, 왼쪽에 시진핑부터 강택민, 모택동, 등소평, 후진타워, 여기 중국의 주석들 사진을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티벳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원래 달라이라마였는데 중국이 이제 하나의 중국임을 이제 주장하면서 티벳을 통일시켰고, 그런 것들 이제 약간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되겠죠. 이제 가까이 오니까 기념비의 비석에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이런. 네,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티벳 화평 해방 기념비. 티벳이 해방됐다.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으면 앞에는 포탈라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 티벳 해방기는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고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다음에 티벳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티벳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럼 저 해방에는 티벳과는 상관이 없는 해방이지만 중국에서 보면 티벳은 중국이기 때문에 티벳을 해방시켜준 거죠.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통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한 번에 사람이 안 몰리니까 좀 덜 복잡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여기 올 때 팁이 있다면, 여기 앞에 보면 잔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원짜리를 뭐 새 돈으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이제 뭐 100원 정도 해서 이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수수료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지 말고 들어가면 공짜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절을 하고 또 뭐 개인적인 소망이나 그런 것들을 또 빌면 또 좋은 거니까. 그래도上马石是以前官员呢在出行的时候，在他门口都会设立一块石头，是专门上马的。当时因为在以前旧西藏的时候，这边有严格品级制度的，普通的人在藏区我们称之为奴隶，很残忍的，很惨的，很惨的。奴隶是可以买卖的。可以买卖的。这个人物是非常突出的，是1914年中国首批4名贵族子弟到国外去留学的，他是留学回来的。但是这个人物呢，后期是非常特殊的，被投到了血监狱里面，去挖去掉了双眼，就是旧西藏的地方政府，当时他想去触犯到了他的一些利益啊，或者是接触到国外的一些知识过后，想过来改革西藏，有了这样的想法过后，后期就被抓进去。藏式风格的楼梯是特别陡的，特别陡。对。这是出发。有没有了解过它堆的一块一块的是什么？牛的粪便。在以前旧西藏的时候，牛的粪便它主要是以吃草为主，所以它其实是不臭的。它会拿来收集来干嘛？冬天的时候生火取暖，主要的生火材料就是牦牛的粪便，所以藏族家里面牦牛看得特别重。我们所说的高原珍宝，就是高原地区的珍宝，就是牦牛。其实它一身都是宝贝。牦牛拉出来的粪便还是可以拿来燃烧的，牦牛的毛可以拿来编织成帘子，就是他们在草原上面所居住到的那种帐篷的帘子，都是牦牛的毛编织而成的。这是夫人的一个卧室。卧室呢，很多团友过来就说：“哎，怎么没有床啊？卧室里面没有床的呀。” 침실인데 왜 침실인데 거실이 없냐고. 这叫卡垫。藏语里面叫做卡垫，卡垫翻译过来呢，我们叫做卧床的意思。这就是他们简易的卧床，就在这里。平时的时候，晚上会在这上面卧着休息，那也可以拿来做人的，白天接待的，这就是藏式的。然后还有一种特殊的艺术品，这种艺术品呢就是正上方的悬挂起来的，看到没？这叫唐卡，在藏区叫做唐卡。唐卡由我们的汉化翻译过来叫做卷轴画，它可以卷起来的画，看到没？下面有一个轴，它可以卷起来方便携带的。
但是唐卡呢是藏区特有的，为什么说是我们西藏地区特有的？因为绘制唐卡的工艺手艺，普通的画师做不到的，要寺庙里面的僧人，他们信奉佛教，信奉佛教过后，他们会去诵经、念经文，一边念经文一边去绘制，唐卡就有加持性。加持性过后，他们悬挂在家里面，他们要去礼拜、礼佛、供佛，它就非常的方便，他就不用去到寺庙里面。所以在藏族同胞心中，他们把佛看的是特别特别重，会放到他们头顶的位置。我们所了解的，我们每天早上起来是洗脸刷牙，他们早上起来是礼佛供佛，要去拜佛，先把佛祖安顿好，弄好过后，我才做我自己的事情。所以这就是我们西藏为什么说全民信教、全民信佛，这就是真正的民族信仰。在3个主要时间点修建完成3个主要时间点我们就讲解完了。第一个总结一下，公元7世纪，松赞干布始建布达拉宫，在1300年前。公元17世纪，五世达赖喇嘛阿旺罗桑嘉措在350年前所重新修建布达拉宫。1933年13世达赖喇嘛土登嘉措的摄政王最后一次主持修建完成布达拉宫。 처음에 이제 7세기에 지어졌던 푸탈라궁이 전쟁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300년 전에 달라이라마에 의해서 몽고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3대 달라이라마가 1900년대에 들어서 다시 고치기 시작해서 1933년도에 다시 지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가이드가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제 백색은 정치, 홍색은, 빨간색은 이제 종교.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 안에는 링탑이라고, 영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탑은 여러 가지 장례 방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포탈라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现在上山，你们先调整自己的呼吸节奏，一定要慢。 천천히 다니라고. 所以上山的过程中呢，我不会去急着去催你们或者干嘛，你们根据自己的身体状况，能走多慢就走多慢。 거의 다 올라와서 가이드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좀 찹니다. 用无人机来摄了，抖音抖下来了。 빠르지. 네, 이제 계단을 좀 올라와서 한번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쉬고 나면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아마 영상을 꺼야 될 거예요. 吉祥八宝，吉祥八宝。整个西藏，可能你们也是第一次 이거는 听 이제 说过， 포탈라궁의 叫做 학교라고 僧 합니다. 官，有这样的官员。僧官是什么官？既是僧人，也是官员。 뒤쪽으로 여기 들어갈 포탈라궁의 백궁, 그리고 살짝 돌리면 홍궁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상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라궁을 이제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탑, 달라이 라마의 시체를 특수 처리해서 그 탑 뒤에다가 모셔놨다고 하는데, 그 탑 뒤에는 특수 처리한 시체가 있고, 중간에는 그 생활용품들, 의품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곡식들. 사실 우리도 장례식 하면은 이렇게 염할 때 그거 돈들 이렇게 넣고 관 묻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보면 이제 색깔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흰색 바이트 궁으로 들어가서 홍색 쪽으로 나왔어요. 整个拉萨城靠北郊的位置，也是贵族的一个花园。 아,
포탈라궁 뒤에 있는 곳도 이전에는 귀족들의 화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호수가 보이고 중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또 오른쪽에 보면 배 타고 놀고 이제 공원이 되네. 공원 이제 구경하고 아예 완전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쪽으로 들어와서 백궁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진이랑 영상을 이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 순간 홍궁으로 나오게 되고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건 이제 그 안에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곳이니까 뭐 7대 달라이라마, 8대 달라이라마 이제 달라이라마들이 살았던 곳 이제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8개의 영탑이라고 있죠. 영탑은 이제 장족들, 이쪽 장족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하는 게 이제 티엔장이라고 하면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라마들, 승려들이 하는 게 이제 영탑. 그래서 그 영탑이 8개가 있고 가장 큰 영탑에 들어간 황금은 약 3,000kg가 넘는다고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2개의 영탑은 하나가 300kg, 하나가 450kg의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건 이 포탈라궁 안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건 금이다. 근데 왜 금이 가장 가치가 없냐? 여기 안에 몇천 킬로그램의 금이 있는데 그게 얼만데? 이 친구 하는 말은 금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안에 있는 많은 불상들이나 이런 조각들은 과거의 문화 전통이 이미 끊어져서 명맥이 끊어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걸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문화유산이 끊어졌고 보존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황금이 가장 가치가 없다. 여기 남아있는 이 문화유산들 이것들이 사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금은 난 돈이 없어서 많이 살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포탈라궁에서 나오니까 오체 투지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읍을 잃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게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길꼬마 아이까지 데리고 저 똘똘한 꼬마 아이 이제 포탈라궁을 다 봤고 점심을 먹었고 지금은 이제 족황사원 따자우스라고 하는 족황사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도 촬영이 금지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찍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그 안전검사도 마치고 족황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진도 갖다 대는데 하늘 색깔 봐. 와 대박. 지금 저는 이 빛 때문에 핸드폰 화면은 보이는데 이 4K3 화면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핸드폰 화면으로 보이는 이 하늘 색깔이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당나라에서 결혼해서 온 문성공주와 네팔에서 이제 결혼해서 온 공주들 있을 때 이제 이 사원을 지었고 이 안에 문성공주가 가져온 불상이 있는데 모든 불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높게 쳐주는 그런 불상이라고 합니다. 人家排都跟着排。我们也在这排队，我们也在你的后面而已，差不多就行了。这儿我就走了，我在这里面还没过来呢。 방금 저기 사진 찍는 곳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중국 사람이더라도 한번 왔을 때 제대로 사진을 찍고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이해가 되니까. 여기가 족황사원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체투지라고 하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오체 투지가 무릎과 양쪽 무릎과 양쪽 팔과 머리까지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산에서 이렇게 오체 투지를 하면서 계속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머리를 이제 땅에 닿는 게 반복되면 사실 몸에 엄청난 부담이 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신실한 그 종교인으로서, 그렇죠, 그 불교를 믿는 불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万次，像这样要10万次才能算一生功德圆满。 10만 번을 해야 자기한테 이제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10만 번. 这来电呢，我们可以简单了解一下。现在我们所站的这片区域曾经并不是平地，这片区域是一个湖，这个湖上面我们称之为卧塘。卧塘湖是什么意思？戒指掉到湖里面的一瞬间，升起来一座白塔，晃出来3道彩虹，因为这也是非常吉祥如意的一个地方。这个时候，松赞良母才决定在湖上面修建寺庙。在这个湖上面修建寺庙，第一时间要把湖里面的水引入到拉萨河，然后采用山羊驮土的方式，把整个湖面给填平。山羊驮土这一个壮举，就是拉萨城名字的由来。藏语山羊叫做惹，土被称之为萨，惹萨才是最开始拉萨城的名字。有了这个名字过后，藏族老百姓怎么来形容大昭寺的古老？先有大昭寺，后有拉萨城。真正来到过大昭寺，你们才算真正的来到过拉萨城。这就是他们真正心中的目的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캉사원을 와보지 않으면 라사를 온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장진통을 돌리면서 지금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을 모르는 티벳의 장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장진통이 불교 경전을 써서 보면 사람들이 이걸 글을 모르더라도 이걸 돌리면서 그 경전을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 그렇게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장진통이거든요. 아마 장진통에 제가 한자를 안 찾아봤는데 좌는 돌리다, 징은 이제 경서할 때 그 경서할 때 경이 될 거고, 통은 아마 이 통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캉사원을 보고 왔어요. 조캉사원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네팔의 공주와 은성 공주가 이제 이곳에 사원을 짓는 게 가장 큰 유명한 건데, 사실 사원은 네팔의 공주가 지은 거고, 불상은 이제 당나라에서 은성 공주가 데려온 건데, 사실 섞여 있죠. 제가 이제 잘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첸칸포랑 은성공주, 네팔의 공주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쯤에 보이는 석가모니의 12살 때 모습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그 불상이 8살, 12살, 25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는데, 8살 때 건 이미 이제 없어졌고, 아마 뭐 전쟁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로 없어졌을 거고, 25살 때 거는 이제 아마 인도나 원래 있던 곳에 있고, 12살 때 불상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봤는데, 안에 그 기둥, 나무로 된 기둥이나 벽에 보면 사람 이빨이 있어요. 이게 사람 이빨이 이제 일단 이게 지나가면서 뭔지도 잘 못 찾지만 찾아서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이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이드가 해준 설명이 뭐냐면, 순례, 모든 종교에 순례하는 순례길이 있는데, 불교에서 순례를 하러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이 조캉사원을 향해 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도 20시간, 50시간이 걸리는데, 그분들은 3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면서 하는 오체 투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길에 분명히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같이 오체 투지를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이빨을 뽑아서
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같이 너도 이제 왔었다. 이빨이 그 사람이 신체에서 가장 강하고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족황선 나무에 박아놨다고 해요. 불교, 전 세계 불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라싸를 한번 오면 이곳은 꼭 들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싸의 어원도 사실은 여기 족황사원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러싸에서 라싸, 족황사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라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족황사원을 와보지 않고는 라싸를 와본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옷을 입었습니다. 방금 이제 저기 안전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찍고 얼굴을 이제 기계로 인식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을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 기계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화장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광장에 오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옷 입고 포탈라궁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옷과 화장과 자세로 하고 있고, 방금 포탈라궁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저 혼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돼서 포탈라궁이랑 족황사원을 받고 원래 보려던 바크로 광장은 그냥 자유일장처럼 보진 않았어요. 원래 내일인가 며칠 후에 있었던 그 장족 옷 입고 사진 찍는 걸 오늘 하면서 시간이 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시가 다 돼가는 시간, 저녁을 먹으러 나왔고요. 라싸 맥주. 몇십 원짜리도 있고 뭐 몇백 원짜리도 있는데 한국인 사람 사가도 못 좋아할 것 같아. 돌리는 거? 한 200~300m 걸었는데 그 빠져제 이제 끝. 야간에 족황사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불이 들어오니까 예쁜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니까 되게 예쁜 것 같고 정말 잘 해놓은 것 같다. 여기 아까 사진 찍었던 빠자오지의 전이고, 저 위에가 이제 족황사원. 야간에 보는 모습은 또 다른 색다른 색다르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 따자오스 광장 앞을 지나다가 야경이 예쁜 것 같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길래 들어간 입구 찾아서 줄 서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 따자오스는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불교 믿는 분들, 신자분들이 업체 투집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일렬로 이렇게 줄지어서 가시거든요. 그 족황사원을 도는 코라일 거예요, 코라. 그래서 이 코라를 징겐통을 10만 번 돌리면 평생에 올려야 되는 공덕을 다 올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아마 그렇게 코라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봤던 족황사원이랑 밤에 보는 족황사원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밤에 보는 족황사원입니다. 족황사원 야경을 한번 찍어봤고,
지금 이제 바로 포탈라궁, 바이탑, 백탑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차를 타고 请问一下，现在摆到你上去拍照片吗？拍不了，白塔的摆到拍不了，广场吗？广场广场可以进。白塔那个观景点只有白天进，只有白天进啊，晚上是不能进啊。晚上不让上。 지금 이제 포탈라궁 사진을 찍으러 야경을 찍을 수 있는데 광창이랑 백탑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기사분께서 하는 말씀이 백탑은 6시 이후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 사진 못 찍을 거고 야간에 찍을 수 있는 데는 광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물론 뛰다 저 주소를 바꿔가지고 이제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안전검사 이제 또 하러 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다리를 지나서 나무들 사이로 포탈라궁이 아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포탈라궁의 밤의 모습은 낮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지 되게 기대돼요. 밤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야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데? 이제 야경 사진을 좀 찍으면서 포탈라궁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동영상을 좀 찍어서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포탈라궁 야경을 이제 찍으러 와서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이제 돼 있어서 오늘 포탈라궁이랑 죽황사원 그리고 야간 촬영까지 해서 이렇게 여행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